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학기에 의료관계법규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1강, 2강으로 의료관계법규는 마무리를 하고요. 겨울방학 동안에는 또 조금 재밌거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양쌤튜브 꾸려나가고 내년에는 다시 해부생리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은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한 삶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서는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보건교육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1장 총칙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의 뉘앙스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치료하고 싶지 않지도 않겠죠. 뭐 폐암이다 이러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암치료, 항암치료 받아야 되고. 근데 건강증진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담배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하루에 30분은 걸어라,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 해라, 뭐 이런 것들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이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이라는 건 너무 가치 있어.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 건강을 이끌어가야 돼. 이렇게 하도록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할 수 있겠어요? TV에서 맨날 먹방 하면은 먹고 싶지 동기부여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먹방 규제 정책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TV에서 뭐 맨날 뭐 운동하고 헬스하고 뭐 그런 뭐 엉덩이 짱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헬스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럼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건강에 관한 사회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동네에 둘레길도 만들고 공원에 불도 환하게 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 함은 그럼 무엇이냐? 보건교육 가르쳐주는 거, 질병 예방 아프지 않도록 금연 금주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양 개선, 살찌는 음식 먹지 마세요, 불량식품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건강증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뭐 삐리삐리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삐리삐리가 답이겠죠?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거죠. 영양 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편식하고 안 좋은 거 자꾸 먹고 막 폭식하고 이러면은 영양 개선이 안 되죠. 건강관리,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1년에 한 2번은 헬스장 가가지고 6시간씩 운동하고 오거든? 이건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건강관리는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 이런 게 건강관리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담배를 끊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자, 제1장 총칙의 제3조 책임입니다.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냐? 당연히 국민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과 또 누구 책임? 이 건강을 짊어지고 있는 내 자신 본인의 책임, 이렇게 2가지 책임입니다. 자,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높이고 그러니까 좋은 정보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국민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의 날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우리 그 암 예방의 날? 뭐 이런 날도 있었잖아요. 그죠? 321 해서 3월 21일에 있었듯이 보건의 날 역시 일주일 동안 보건 주간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언제? 4월 7일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월 5일에 보건의 날 행사를 했대요. 찬란한 봄날처럼 따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건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 분야 유공자,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 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 패러다임을 전환으로 토론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죠? 토론하러도 오셨을 거고 상장 받으러도 오셨을 거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 행복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렇게 막 이런 분들 상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 거의 보건 쪽에 종사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재미나게 보건의 날 행사하시고 언젠가는 꼭 한번 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의 날은 언제? 4월 7일에 하고 있고 기간은 일주일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정해 놨으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세계적으로 다요. 지방마다 어떤 그 지방이 가지는 인구라든지 건강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세종시는 뭐 3, 4, 50대의 그런 가족 단위가 많아.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건강 증진 사업과 뭐 전남 고흥군 이런 데에 뭐 60세 이상 인구가 압도적이다. 그런 곳에서 해야 하는 건강 증진 교육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는 행사 사업을 각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우리 모든 법을 또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 총칙 나오고 용어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 나왔죠. 계획 수립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계획 수립의 짱은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하면은 독단적이기 때문에 누가 심의위원회가 붙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굵직한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몇 년마다 5년마다 세운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자, 주체들 한번 읽어만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모여서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대요.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거의 다른 것들과 거의 비슷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돈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사람 어떻게 교육시키고 소요 재원은 어디서 구해올지 이런 내용들이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인력관리, 소요 재원 조달 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방안이에요. 아동, 그리고 여성, 노인, 장애인들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증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돈으로 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증진기금 나중에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단어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조의 2 실행계획이 수립. 실행계획은 보통 지자체에서 매년 세웠죠? 여기도 똑같아요.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립계획의 협조. 우리 의료법에서도 협조에서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국가에서 세운 어떤 그런 의료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뭐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도 똑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세운 계획을 필요할 때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들 제공하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앞에서도 정책심의위원회 나왔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해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누구랑?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이 심의위원회랑. 심의위원회 짱은 보통 누구였죠? 우리 암에서 짱은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건강증진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은 당연히 15인으로 구성이 되겠죠. 뒤쪽에 나올 거고. 자, 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종합계획 심의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돈을 연도별로 어떻게 운용할지, 결산 잘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재무 상태 이런 걸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기타 심의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한다? 위원장 1명 누구?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위원은 몇 명?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들 거의 국가에서 하는 것들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 그 한 학기 동안 의료관계법규 하면서 약간 비슷한 패턴인 걸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법도 세우고 뭐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뭐 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뭐 심평원이랑 이렇게가 실제 업무를 하는 곳이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우리 앞서서 얘기했었죠?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하는 것들, 그리고 절주, 금연,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하는 것들, 그리고 1차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이죠. 여기에서는 주로 절주라든지 만성질환, 금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들인데요. 사실 금연 안 하고 금주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기분 좋은데 그걸 자꾸 하면은 뭐 간암 걸리고 폐암 걸리고 막 심혈관계 질환 걸려가지고 일찍 사망하거나 혹은 아픈 몸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든지 많은 의료비가 발생시키고 온 가족 고생시키고 나 괴롭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작 질병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는 개인이 내가 담배 피는 거, 내가 술 마시는 거, 내가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뭐 브라우니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그 진단을 받았지만 크게 불편한 게 없어. 뭐 폐암, 막 골반 뼈 부러진 거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건강 증진 사업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을 많이 하고 이제 이 사업을 여기 증진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설립 운영 목적 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제 이게 주요 재원이잖아요. 재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사업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건강생활의 지원입니다. 국민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운동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부모님이 너 운동해라 하지 말고 엄마 그럼 나 필라테스 학원을 끊어줘. 아니면 엄마 나 나가서 운동하게 운동 하나 사줘.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국가에서도 똑같은 거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철길을 공원화시켜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동네에 밤 되면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가로수 잘 세워가지고 밝게 해줘서 사람들 산책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강생활의 지원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기 요게 6조라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6조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아래에 있는 6조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 건강 친화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의 환경이 건강 친화적이라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개인이 어떤 똑같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네가 더 운동 잘하도록 꾸려져 있으면 더 많은 운동을 한다라는 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가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서 이 지역 구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2021년부터 법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 확인해봐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장한다라는 거는 돈 보태주지 않고 그냥 니들끼리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6조에서 2021년에 새로 나오는 건데요. 나라에서 건강 친화 기업이라는 거를 인증할 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건강 친화 기업이라는 걸 인증하면은 그에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것들 하겠죠. 그래서 건강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은 이 인증 기간 3년 동안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고, 근데 잘 안 지켰다 그러면 취소한다. 이런 법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보건교육사 같은 시험을 2022년에 치신다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겠죠. 자, 다음 제7장 광고의 금지입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의 이 목적이 뭐예요?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아무래도 내가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책임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죠. 근데 광고로 막 담배 피는 게 너무 멋있어. 광고로 막 술 마시는데 너무 시원해 보여. 이러면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광고?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를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주류 광고, 술 광고, 그리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기법 또는 신명술의 광고. 신명술 너무 재밌다, 그죠? 그리고 그 밖에 건강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꼬시지 마라고 광고 내용 바꿔, 혹은 그거 광고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제8조 금연 및 절주 운동입니다. 담배 끊고 술 좀 줄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담배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담배는 아예 안 피는 게 좋고요. 술도 안 마시면 좋지만 뭐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2잔 이내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치료 지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배는 끊으라고 하고 술은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 직접 흡연, 그리고 옆에서 피는 거 맞는 간접 흡연, 그리고 과다한 음주,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국민에게 해롭다라는 걸 교육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연 및 절주에 관해서 조사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술 팔려면 술에다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그리고 임신과 태아에게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표기해야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표기하지 않고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경고의 문구에 어떤 내용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연에 대한 조치예요. 금연에 대한 조치는 좀 더 빡세요. 그죠? 살펴볼게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이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담배 팔라고 나한테 자격을 줬어. 그러면 그 판매하라고 자격 준 그 장소에서 팔아야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아무 때나 담배 자판기 설치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 자동 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죠. 이런 데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기 첫째 줄에 있는 것들은요. 뭐 국회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 청사, 공무원들 그래서 담배 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하는 데가 이렇게 다 금연인데 어디서 담배 피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원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들, 도서관, 뭐 학원 이런데 병원,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 승용차, 승합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교통 수단, 뭐 공항 같은 데겠죠? 그리고 뭐 공연장 같은데 대규모 점포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 이런 데도 가보면 그 스타필드에 흡연실이 있죠. 거기 어디더라? 피에로 상가인가? 거기 지하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공항 같은 데도 가면 흡연실 있죠? 흡연실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 너구리굴처럼 해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 막 모여가지고 담배 피시죠. 특히 장시간 비행하고 내려오면 바로 한 대 막 피고 싶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놓기 때문입니다. 자, 제 구조 5항 이번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4항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흡연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5항에서는요. 주택법에 관련된 주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택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우리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주세요. 즉 금연 아파트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이제 뭐 가족 단위이거나 가족 단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죠. 2013년? 뭐 2년, 3년? 이때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게 유행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6항은요, 지자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음 1, 2항에 해당하는 곳에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학교 주변에 몇 미터 이내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근처에 10m 이내에는 이러한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뭐 예컨대 어린이집 앞에 나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우리 애기들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자, 이어서 구조의 2항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에서는 담배가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가능한 줄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조의 2항은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고 문구 어떤 게 있죠? 뭐 담배를 피면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담배에는 되게 무서운 사진들이 있잖아요. 폐암 사진이라든지 후두암 사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제 이런 걸 보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담배를 덜 피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요 그림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담배 케이스가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담배 케이스 안에 담배 담아 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죠. 지금은 뭐 그냥 자극 없이 잘 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법으로 정해놨냐면요. 담배값 포장지의 앞면, 뒷면, 옆면, 즉 사방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 하면 편의점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는 광고 있죠? 그런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어떤 내용? 여기 1, 2, 3, 4, 5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은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사진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경고 그림, 경고 문구. 자,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 우리 타르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약간 뭐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타르가 담배를 약간 고소하게 만든다나 더 이렇게 땡기게 만든다나 이런 게 있대요. 저는 잘 안 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입담배로 뻐끔뻐끔 피면 타르가 몸에 깊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속담배라고 하죠. 이렇게 깊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피면은 이 타르가 기관지 따라서 폐로 들어가서 그 폐포 구석구석에 타르가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이런 분들은 폐 수술하려고 열어보면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가 새카맣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타르가 쌓여 있는 거죠. 어쨌든 흡연 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담배를 필 거면 겉담배로 피워라 이런 거죠. 근데 뻐끔뻐끔 피면 뭔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속담배로 들여마시고 확 피면 분위기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흡연 유도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담배는 다 나빠요. 자, 그리고 4번 담배에 포함된 다음 항목의 발암성 물질 이런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 사진 보고 이런 문구 봤더니 못 피겠다. 나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끊지? 여기로 전화하세요. 금연 상담 전화의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담배에 경고 문구 어떤 것들이 되어 있다? 여기 경고 그림 그리고 경고 문구 타르 안 좋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 뭐뭐 있다. 뭐야? 담배 끊고 싶다고? 그럼 여기 전화에 이 경고 문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호의 표기는 1호의 표기 뭐죠? 경고 그림이었죠? 경고 그림의 표기는 담배값 포장지에 한정하되 담배값 포장지에 한정한다라는 거는 광고에는 넣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광고는 담배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편의점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데 내가 뭔 죄야 나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내가 이런 후두암 사진 봐야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광고에는 넣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 담배값의 앞면과 뒷면 큰 데다가 넣어라. 근데 사이즈 얼마나게?
쥐콩만하게 넣고 넣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사이즈도 정해줬어요.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포함해서는 담배의 100분의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사이즈 되게 이만하게 넣으라는 거고, 그 중에서 사진은 100분의 30 요만하게 이 정도 차지하게 넣어라. 너 막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넣고 넣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경고 문구랑 사진은 100분의 50, 그리고 사진만은 100분의 3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사진을 넣긴 넣어야 하지만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혐오감 많이 드는데 지나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표기되는 경고 문구가 어떤 건지 이 정도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구조의 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맨솔 담배 좋더라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담배를 뭔가 이제 담배가 너무 담배 같으면 담배 같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도 불구하고 담배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으면 좋겠는 거지. 뭐 초콜릿처럼 달콤한 맛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허브 향이 난다든지 맨솔 향이 나서 뭐 목이 시원하다든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은 물건을 사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향 물질 함유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이 이렇게 매력적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포기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광고를 다 하기는 하죠. 그죠? 가양물질의 문제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암모니아 화합물은요, 고농도의 니코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서 중독성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초콜릿 새로운 흡연층을 유인한다고 하고요. 맛있네, 나도 펴볼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멘톨은 담배 연기가 목에 자극을 주는 걸 못 느끼게 유도를 해서 담배가 순하다라고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코코아는 기도로 확장에 더 깊이 빨아들이도록 유도한다고. 더 깊이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 타르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 연소시 유해 화합물을 생성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가향 물질 때문에 전자담배랑 이 입담배가 막 싸움을 하고 있죠. 누가 더 나쁘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 어쨌든 가향물질은 함유 표시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도 흡연을 하신다면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가능한 좀 이렇게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조의 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이에요. 담배 광고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죠? 담배 광고 라디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담배 광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이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 즉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 같은 데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 같은 것들은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는 밖에서 포스터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방향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밖에서 안 보이도록 광고를 전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전기 간행물이나 신문이나 외국 간행물 이런 거에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요.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에서 뭐 GQ라든지 에스콰이어 이런 데 보면은 담배 광고가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보는 뭐 엘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잡지 잘 안 봐서 뭐 바자라든지 이런 데에는 담배 광고가 나오지 않죠. 자, 그리고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나라의 법이 이중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KTNG가 되게 후원을 많이 해요. KTNG 코리아 타바코엔 진생이죠. 그죠? 이 한국담배인사공사인데 여기에서 되게 사회적 기업처럼 보이려고 담배에 대한 혐오와 나쁜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회, 문화, 음악, 체육 행사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NG 돈 많거든요. 자, 그리고 국제선의 항공기 여객선,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조의 5, 금연지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동네 담배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금연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금연의 조치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국가시험 쳐가지고 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위촉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나?
이런 것들 보고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고자질하고, 그죠? 우리 동네 금연대장, 금연지도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9조까지는요, 이제 담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제 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나와 있네요. 좀 낯선 단어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운동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뭐 새마을운동 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새마을운동이잖아요. 그것처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에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우리 동네에 운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동네에 금연을 유도하고, 뭐 우리 동네에 불량식품 섭취를 좀 줄이고, 이러한 어떤 이제 캠페인, 이벤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그런 협의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첫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법에 비해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게 뭐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고자 우리가 유도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법에서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2교시 26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